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 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8월 29일자 세계 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3건과 단신 2건 그리고 타국의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토픽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이 실시 가능하다고 발언하였다는 블룸버그 소식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7월 중 미국의 소비지출 물가 PCE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4.2% 상승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탈레반 지배하에 아프가니스탄 국가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 단신 2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네, 오늘의 토픽 Powell says taper could start in 2021 with no rush on rate hike. 블룸버그 뉴스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 홀 심포지엄 스피치를 통해서 연내 테이퍼링이 실시 가능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준은 매월 1,200억 불의 국채 및 mortgage-backed security, 부동산 담보증권을 사들이고 있는데요. 이 매입 규모를 축소한다는 거죠. 그러나 금리 인상은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연준 의장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진단하였는데요. 첫째, 연준 물가 인상 목표 2%를 향한 근본적인 진전이 있다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 고용 개선 등 채권 매입 축소를 위한 전제 조건이 명백한 진전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테이퍼링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러나 금리 인상은 테이퍼링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거쳐서 시행할 것이라고 하네요. 경제 지표와 관련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조심스럽게 평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전 상황도 감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연내 테이퍼링이 실시 가능하다는 정도의 발언에 그침으로써 2013년 봄에 테이퍼링 텐트럼, 테이퍼링 발작 재현을 방지하였는데요. 참고로 테이퍼링 텐트럼, 테이퍼링 발작이란 2013년 봄에 경기 회복 진전에 따라서 당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인데 이게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주가도 폭락하고 달러도 급등하고요. 특히 예체가 많은 국가들, Fragile Five라고 했는데요. 그 국가들의 투자금을 해소한다든가 그 국가들의 환율이 급등하는 등 큰 문제를 일으켰죠. 파월 의장이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하다는 정도의 발언에 그침으로써 테이퍼링 텐트룸 발작의 재현을 방지한 거죠. 파월 스피치가 더비시, 비둘기 파적인 내용임에 따라서 시장은 주가 상승 그리고 10년 국채물 수익률은 최근 상승에서 소폭 하락으로 반전하였고 미국 달러화는 하락하였습니다. 금요일 달러 인덱스는 92.69로 전일 대비 0.41% 하락하였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고요. 아래쪽 사진은 산골 마을인 잭슨홀 시가지 모습입니다. 이 마을은 연준이 매년 8월에 잭슨홀 컨퍼런스를 개최하기 때문에 아주 유명해졌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년부터 버추얼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은 그전에는 실제 중앙은행 총재들이나 세계 저명 학자들이 모여서 금융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던 그런 아주 중요한 회의였죠. 2008년에 QE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하는 등 연준은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 Key inflation measure rose at the fastest pace in 30 years in July. CNN 뉴스 보시죠. 네, 7월 중 미국 소비지출 물가지수 PC 인덱스가 전년 동기 대비 4.2%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1991년 1월 이래 최고 빠른 속도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PCE는 전년 동기 대비 3.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1991년 3월 이래 최고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나 전월 대비로는 같은 0% 상승입니다. 일부 신문 기사에서는 전월과 같은 물가라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정 기미를 보였다고 표현하기도 하는군요. 연준은 이 코어 PC를 가장 주요한 인플레이션 지표로 활용하죠.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27일 심포지엄에서 한 번 더 파월 의장은 현재의 물가 상승이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일시적 부작용의 요인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였죠. 특히 미국의 7월 중 개인소득이 전월 대비 1.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두 가지 주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동을 위한 세금 환급이 지난 7월 15일 날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레스큐 플랜법에 의해서 아동 1인당 최고 월 300불씩 6개월간 지급하게 돼 있죠. 지난 3월에는 1인당 1,400불 개인 수표를 지급하면서 개인소득 최대 증가 요인이 되기도 했죠. 두 번째 요인은 최근 임금이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아빠의 모습이 정겹네요. 네, 세 번째 뉴스. No one has money under Taliban rule. Afghanistan's banking system is imploding. CNN 뉴스 보시죠. 텔레반 지배하에 아프가니스탄 국가금융 시스템이 붕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텔레반이 집권한 지 2주가 되었으나 아프간 은행은 여전히 폐점 상태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문 닫은 은행 앞에 사람들이 몰려있는 장면입니다. 국민들이 현금에 접근할 수 없게 된 거죠. 아프간 은행들은 8월 15일부터 영업을 정지하였는데요. 왜냐하면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고 보안 문제도 있기 때문이죠. 뱅크런이란 예금주들이 일시에 예금을 다 찾아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현재 일반 국민들은 현금 부족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없고 월급 지급도 정지된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세계 최빈국의 하나인 아프간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특히 외국 자본 및 해외 원조 의존도가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지출의 75%를 국제금융기구의 양녀성 금융에 의존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탈레반 지배 후에 국제금융기구의 거래가 단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은행이 개점하게 되면 개점하자마자 뱅크런 사태가 우려되고요. 현재 취약한 은행 시스템으로 인해서 은행 붕괴 등 문제점이 노정될 것이라고 하네요. 여기에다 금융 시스템의 중추라고 할 수 있는 중앙은행 운영도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총재가 해외 도주해버렸죠. 23일 오후에 탈레반이 임시 총재를 임명하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경력도 알려지지 않고 금융 시스템 안정화 능력이 의무시된다고 하네요. 게다가 중앙은행 직원들은 출근 금지 상태에 있고요. 직원들의 장래 운명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고 하네요. 시중은행들의 현금 인출 요구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고요. 시중은행의 소통 요구에 묵묵부답이라고 합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들은 탈레반 지배 적시에 그야말로 생명선을 차단해버렸는데요. 바이든 미 정부는 미국 내 아프간 중앙은행 자금의 인출을 차단해버렸습니다. IMF는 지난주 초 아프간 도착 예정이던 4억 5천만 불의 자금을 동결해버렸고요. 세계은행 월드뱅크는 아프간 금융지원 차단을 발표하였는데 그 이유가 아프간 여성 인권 때문이라고 하네요. 아프간 은행 그룹은 미국 정부에 대해서 아프간 중앙은행 자금의 즉각 인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대규모 무역적 자국인 아프간은 현재 외화가 고갈된 상태고요. 외환위기 초래가 거의 불가피하다고 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 아프간 경제 위기 그리고 국민 생계 위기가 초래될 것이고 인간적 재앙도 가져올 것이라고 하는군요. 그 이면에는 텔레반이 어떻게 통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카불에 입성하였다는 겁니다. 투쟁과 전투 능력은 뛰어나지만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는 거죠. 텔레반의 국가 통치 능력에 대한 테스트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잘못되면은 ISIS나 또는 다른 그룹에 의해서 사회 불안정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대통령궁에 침입한 탈레반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이네요. 현재 아프간 가계의 47%가 빈곤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탈레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죠. 아프가니스탄의 최근 역사를 보면요. 1997년에서 1989년까지 소련군 점령 시대입니다. 이때 미군이 반군을 많이 지원해줬죠.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하자 1990년대에는 아프간 군벌 간의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탈레반 민병대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들은 이슬람 근본주의 기치로서 세력을 확대하였고요. 1996년에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는데, 근데 문제는 2001년에 미군이 2001년에 침공한 거죠. 911 테러 주동인 빌라덴을 탈레반이 숨겨줬다는 데 대한 보복이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탈레반은 반군 활동을 하였습니다. 8월부터 미군이 철수하자 탈레반이 빠르게 카불을 입성해서 정권을 지금 과도정부를 수립한 상태죠. 과거 탈레반의 여성 탄압 사례를 보면요. 우선 여성은 교육을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부르카라고 해서 얼굴과 몸을 가리는 검은 옷을 입게 하고요. 여성의 사회활동을 금지하고 심지어는 외출도 금지한다고 하네요. 탈리반은 최근 차별을 않겠다고 발표했지만 잘 이행될지 의문스럽습니다. 다음은 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에 대해서 살펴보죠. ISIS는 이라크와 시리아 내에 수니파 영토를 정복해서 재정 일치의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국가, 칼리파 국가라고 하는데요. 칼리파 국가를 건설을 목표로 하는 무장단체 또는 민병대를 얘기합니다.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세력이 가장 확대되었었는데 2018년 이후에는 세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미국의 테러리스트 공격 그리고 이라크 및 시리아 정부군의 반격 때문이죠. 현재는 약 3천여 전투병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카불 공항 테러를 자행한 ISISK는 그중에 가장 과격한 집단의 분파입니다. ISIS와 탈리반과의 관계는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입장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갖게 되면 서로 반목할 소지가 커지겠죠. 네, 오늘 첫 번째 단신,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및 접종 현황입니다. 한국 시간 8월 28일 새벽 현재 세계 확진자 수는 2억 1,446만 8,601명으로 전주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447만 명으로 전주 대비 1.6% 증가했습니다. 백신 접종자 수는 49억 5,388만 7천 명으로 전주 대비 8.6% 증가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 확진자 증가세가 여전히 2.2%에 달하는 것이 좀 별로군요. 확진자 수 국가별 동향을 보면은 이란이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또 한 계단 올라서 10위로 상승하였습니다. 그 외 국가는 순위 변동이 없는데요. 미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영국, 프랑스, 터키,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이란, 스페인, 이탈리아 순입니다. 네,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주요 이슈로는 다음 주 금요일 8월 중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주 관심사죠.
현재 예상으로는 7월 중에 크게 증가했던 94만 3천 명보다는 좀 적은 75만 명 고용 증가가 예상됩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지난 27일 테이퍼링 진입을 위해서는 보다 더 강력한 고용지표 개선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 때문에 이게 관심이 되는 거죠. 그 외 경제지표로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화요일 날 발표되고요. ISM 제조업 지수가 수요일 날 발표됩니다.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자 수가 목요일 날 발표되죠. 10년물 국채수익률 동향을 보면요. 지난주 중에 1.35%까지 상승했다가 파월의 그 스피치 후에 1.31%로 하락한 상태입니다. 요일별 일정은 주간 다이어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타고르의 기도문을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